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최진아입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학능력시험,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월, 9월 모의평가 여러분이 볼 수능의 나침판이 되어줄 텐데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시험인 만큼 문항 하나하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출제 유형과 출제 요소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모두 하나하나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이번 모의평가 어땠는지 함께 간략하게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난이도입니다. 작년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또는 수능과 비교했을 때 다소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등급 컷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수능에 비해서 평이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우선은 4페이지 문항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수능 해설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4페이지 17번부터 20번 문항까지는 고난도 문항 또는 최고난도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요 고난도 문항에서 약간 힘을 조금씩 빼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4페이지가 무난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작년 수능에 비해서 더 평이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도 요 4페이지가 더 쉽게 출제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작년 수능과의 차이점입니다. 요 4페이지 문항이 무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과의 공통점인데요. 요 2, 3페이지에서 뭔가 시간 싸움이 필요한 그러한 문항이 작년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을 분석해 드릴 때는요. 4페이지의 고난도 문항의 중요도가 낮아진 반면에 2, 3페이지의 시간 싸움 문항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요 시간 싸움 문항들 역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보통 우리가 시간 싸움 문항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오비탈과 양자수라던가 오비탈에 전자배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값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 또는 주기적 성질 이러한 문항들에서 여러분이 쭈루룩 떠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해당 문항에 맞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 조건에 매칭되는 조합들을 바로바로 찾아내야 하는 그런 시간 싸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조합조차 굉장히 심플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매칭을 하는 것 역시 간단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원소를 찾는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번 모의평가는 중 정도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다라거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낮았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지만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풀이 방식에 따라서 그 시간의 차이는 분명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요, 농도나 중화 적정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마다 약간 복잡하게 풀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쉬워진 만큼 실수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일어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점검할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4개는 4페이지에 있는 문항을 보라색으로 음영 처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13번도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지만 다시 점검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여기에 실어 보았습니다.
우선 11번 문항의 메인 주제는 동위원소였는데요. 동위원소 자체에서는 사실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검할 요소는요. 동위원소가 메인 주제였지만 1단원의 기체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활용할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항이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기체법칙까지 연계해서 문제를 풀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농도 문제였고 17번은 중화 적정 문제였는데요. 두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도의 기본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에 빠르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두 문항에서 내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된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숲을 보는 기분으로,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뭔가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보는 기분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계산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 방식을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3개는 마지막 4페이지에 있는 원래는 최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던 그 해당 번호들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었지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유형화된 문제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라면 여기에서는 막힘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 문제풀이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두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는 늘 그렇듯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 단골 주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처음 딱 봤을 때는 마치 혼합 유형인 것처럼 표의 형태로 자료가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스스로 정리해 놓았던 첨가 유형으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지체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 해설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항들 외에도 어떠한 문항들이 어떠한 분포로 출제가 되었는지 단원별 출제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대단원 1, 2, 3, 4 단원별 출제 문항 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출제되었는가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틀린 문항 또는 여러분이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문항, 즉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던 문항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1번 문항이 동위원소 문제였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약간 딜레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1단원에서 나왔던 아보가드로 법칙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놓은 것은 앞서 살펴봤던 점검해볼 문항으로 선별되었던 그러한 문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3번 농도 문항,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7번 중화 적정 문항, 이러한 문항들에서도 내가 약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풀이한 것이 정말 최선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엇을 보냐면 개수 맞추기나 산화환원 9번, 12번에 출제된 이 문항은 산화환원 문항인데요. 비교적 앞쪽에서 출제가 되었죠. 9번, 1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약간의 막힘이 있었다, 약간의 지체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유형화되어 있는 문항들이었거든요. 산화환원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그러한 주제였기 때문에 내가 산화환원 부분에서 정말 개념 정리만 하고 끝낸 것은 아닌지, 문제풀이에 연결될 만한, 활용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놓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무난한 모의평가 이후에 해야 될 것, 여러분이 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그 대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부터 약간 난이도 조정을 시작을 하면서 쉽게 출제하고자 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마인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쉬워진 만큼 실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분명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원점수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원점수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의 원점수도 올라갔을 것이고 등급 컷도 함께 상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꾸준하게 감을 잃지 않게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숲을 보는 능력 키우기라고 써놓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무난한 모의평가, 무난한 시험, 조금 평이한 시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었다면 어려움이 없었어야 하는 시험, 이런 시험에서는 막힘이 없이 술술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었다? 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항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서 내가 푼 방식, 내가 너무 숫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푼 것은 아닌지, 어떤 것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남은 기간 동안 정리를 해보고 또 그 방법으로 훈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리적 자료 해석 능력 키우기라고 제목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시간 싸움 문항도 많고 4페이지의 최고난도 문항이 3개 또는 2개가 출제가 될 때는 여러분이 약간 어떤 마인드로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냐면 마지막에 2문항 중에 1문항은 그냥 찍어야지 라는 마인드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난해지면서 여러분이 평이해진 시험에서는 어떤 한 문항도 찍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의 논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점짜리든 2점짜리든 찍어서가 아니라 정확한 풀이 방법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개인의 빈 부분 촘촘하게 채우기라고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쉬워진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무엇의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바로 실수의 중요성입니다. 실수의 여부가 2점짜리 문항 하나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실수해서 틀린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실수해서 48점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고요. 이제는 이러한 시험에서는 이러한 흐름에서는 여러분은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실수를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또는 내가 어떠한 오개념을 계속 갖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점검을 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을 열심히 대비를 하셔서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는 조금 더 완벽한 마음가짐과 완벽한 결과 이루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드디어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